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금 대한민국이 태풍이 올라오고요. 7월 달에 홍수가 나고 상당히 기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 세계인들이 지금 잼버리 새만금에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때문에 좀 철수하고 있고, 전 세계가 또 전 세계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초중고 학생들의 잼버리 대회에 참여를 진짜 관심을 가지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한복판, 또 서울에서도 여의도에서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당사에서 이재명이가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경악을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는 짓거리가 워낙 쌍스럽고 천박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이렇게 이제 모렴치하고 파렴치하고 쌍스러운 사람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지난 대선 후보 전부터 형수 그 시기를 잘라버린다, 찢어버린다, 오만 쌍소리와 쌍욕,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등등등 많은 비리에 연루되면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도 받고 있고요. 부정선거,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쌍방울. 제가 이제 대장동에서 쌍방울로 총친다 그랬는데, 쌍방울 이제 대북 송금 문제, 지금 당사자인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제 부지사 이화영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이화영이 이제 어떤 정원을 하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이제 운명이 이제 달린 상황입니다. 어저께 이제 이제 이화영 재판인데 어제 또 파행으로 갔습니다. 지금 뭔가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금 북한의 김영철이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김영철이 강경파입니다. 이자가 한동안 이제 숙청이 돼서 안 보였다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상당한 강경파로서 폭력적으로 많은 테러를 감행했던 자인데요. 이자가 지금 이제 모습을 드러내서 조만간에 북한에서 우리 이제 영해, 공해, 육해공 사이에 어디에서 또 제2의 세월호와 같은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북한의 대공용이점이 북한이 개입한 테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재명과 또 그 부류들이 지금 뭔가 공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이제 좌파들 내란 경보 방송을 했는데요. 하늘이 도왔는지 7월에 폭우와 기상 악화 또 폭염 등으로 큰 물난리가 나면서 동력을 조금 상실했습니다. 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체제 전복을 깨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기치로 걸었는데 이게 잘 이제 날씨 탓에 좀 안 됐고, 원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7월에 방류한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었고, 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예정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총파업 이렇게 등등등 모든 이슈가 모여 있었는데요. 이게 날씨가 안 도와줘서 하늘이 도왔는지 동력을 상실했지만 지금 이 잼버리에서 또 이상한 행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건 상상을 초월을 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에 너무나 지금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실망을 넘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도 아니다 이렇게 볼 정도로 경악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이 본인이 살려고 마지막 발부동을 치는 게 저는 지금 민주당 당사에 이제 초등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쇼를 했는데 이거 좀 시끄럽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그대로 제목 그대로 정말 북한스럽다. 이거 김정은 흉내내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를 초등학교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 자, 이 좌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제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교과서적인 대남 통일 전술 전략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적화, 혁명을 위해서는 자기네 적화 통일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는
모든 게 정당화되는 게 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심도 없고 인면수심인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을 상대하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허약해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스럽다 말씀드리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초등학생들, 초등학생,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몇 명을 부른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같아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뭐 누구 집 아이들인지 모르겠지만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는 멘트를 하면서 8살짜리 소녀 아이인데, 일본 그 바다 오염수를 버리지 마라 이건데, 이건 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막무가내죠. 일본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건 과학적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검증과 검사 모든 걸 통과해서 이 정도 수치는 우리가 일반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일반 자연에서 받는 방사능 수치와 별 문제가 없다 판단할 때는 방류가 허락이 되는 겁니다. 과학을 무시한 선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 저는 충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멘트를 불러내 가지고 이 활동가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환경 활동가인가 무슨 활동가라 그러는데, 뭐 아이들이 활동할 수는 있죠. 활동할 수 있는데, 야, 오죽 못 났으면, 오죽 못 났으면, 그리고 얼마나 이제 이 급박하고 이 코너에 몰렸으면 어린 아이들을 민주당 당사에 불러서 무슨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환경활동가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들의 입을 빌리고 그림과 말을 빌려서 글씨를 빌려서 대통령을 비판하게 하고, 뭐 북한의 자아 비판도 아니고 이런 거 비판하기 이전에 자기네들이 핵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핵이 이렇게 엄청난 나쁜 그런 거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왜 말 한마디 안 합니까? 아이들이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의 핵에 대해서 비판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좋다고 아직도 20%, 27%의 지지율이 나온다 이러면 이 대한민국 국민 수준, 이건 뭡니까? 제가 어저께 보도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3, 4명 중에 한 3명 중에 1명은 정신병원을 한 번씩 가봤다 그래요. 얼마나 살기 힘들고 이게 매일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지지고 볶고, 국가 국민은 관심도 없어요. 이제 국민들이 해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몽둥이를 들어야 돼요. 이제 진짜 국민이 좀 나서서 이 썩고 문드러진 기득권 여야 좌우할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김대중파, 김영삼파예요. 이 썩어 빠진 가짜 민주화, 가짜 평화, 가짜 인권, 이 뭐 모든 가짜 위선의 세력을 때려엎지 않으면은 이 전쟁 이기기 힘듭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게 뭐 노무현 때부터 시작 20년간이야. 저출산 세계 1위, 사람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맨날 말로는 사람 사는 세상이고, 뭐 이게 사람들 생명을 생각한다.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는 놈들이, 작자들이, 이것도 뭐 잘못하면 또 방송 요구했다니까, 작자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 무서운 핵폭탄에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거는 뭐 자의적 수단이다 그러고, 이 완전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게 이제 뭐 그것도 이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거 가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해 한 사라 사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다. 뭐,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김일성의 대남 통일 전술 전략에서 70년간 해온 행위라는 누차가 있잖아요. 김일성이 이 대한민국을 남침을 해서 3개월 만에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했는데 미국의 개입, 유엔의 개입으로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싸우다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했어요. 그냥 실패한 거죠. 그러나 7월 27일은 자기네 우리 정전협정일인데 전성절이라고 축하를 하고 열병식을 합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북한을 타다기 전에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이재명, 문재인, 이거 구성 못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저는 탄핵 기각된다 봅니다.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 이대로 가면 비전이 없어요. 국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100번 탄핵됩니다. 이번 뭐 잼버리 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순산 아파트. 제가 이거
작년에 방송 다 했어요. 이대로 가면, 이거 처음부터 발표하지 않으면 다 덮었을 거라고. 그대로 덮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당당하게 아이들을 끄집어내서, 이 정치판으로 데려온 자체도 문제고, 이걸 잘한다고 박수 치는 사람들도 문제고, 이게 이명박 정권 때 미국 수입산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뭐 강우병 이제 괴담을 퍼뜨리면서 아이들을 끌고 나오기 시작했고, 집회에. 또 뭐 지금 말하면 개딸 같은 엄마들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유모차에 싣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담아 그러셔요. 지금 미국산 소고기 없어서 못 먹잖아요. 이렇게 괴담과 선동으로 나라를 좀먹고 있고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먹힙니다. 이게, 이제 했는데. 근데 저는 걱정이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수에서 아이들의 체제 선정 목적으로 쓰는 거, 그거 벤치마킹 하는 거 좋은데, 때와 장소가 있어야지, 때와 장소가. 전 세계가 잼버리 이 문제로 부모님과 전 세계가 다 요번에 뭐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나라에 대한민국에. 그런데 대한민국 뭐 대권 뭐 야당의 대권 주자였던 작자 당 대표란 작자가 어린 아이들 8살짜리 아이들을 콜리게들 대다 갖다가 야 너가 아버지 요게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이게 6.25 때 하는 거나.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폐륜적인 행위를 합니까? 아, 진짜 이거 참담해요, 참담.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못 가요, 나라가 이대로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이 행위, 저는 폐륜적 행위입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건국을 하고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들 봉급 주고 국회의원들 봉급 주는 거예요. 세비라 그러지만. 그래서 대의민주정치라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 우리가 직접 국민들이 다 참여를 못하니까 투표를 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싸우고 치고받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길거리에 나온 건데, 대한민국 국회는 뭐 어차피 20년 전부터 부정선거를 해왔지만 지난 4.15 부정선거는 100번 부정선거야. 자, 이 부정선거에서 엉터리 다 무효예요, 무효 사실은. 자, 이런 작자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 뭡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벌써 파괴되고 없는 겁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상실이 된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얼마나 똥줄이 타고 속이 타고 지 살라고 발부등을 치는지 북한의 김정은의 지령인지 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행위를 답습하고 있다. 그것도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이 위중한 상황에 아이들을 불러다 이 짓거리 하면 대한민국도 저게 북한인가 남한인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보면. 이런 작자들을 국민의 혈세로 봉급 주고 당대표라고 추앙하고, 아이고, 진짜. 여러분, 이게 북한의 실체입니다. 실체. 태양 아래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체제 선장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지를. 아이들을 홍위병으로 쓰는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 특히 북한이 잘하는 거예요. 이건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다 해왔던 겁니다. 70년간.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우리 아이들의 정쟁의 도구로, 정쟁의 홍위병으로, 이렇게 전 세계 개망신을 떨고 있는 이재명. 이거 빨리 구속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인데, 뭐, 이재명 어린이들을 정치 선동속으로 삼아 아동을 학대한다. 이거 참 한 수 넣고 늘 어벙벙입니다. 그래서 뭐 당대표로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 체질, 전투력, 그 다음에 이 상황 분석, 시국 진단, 근본적으로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성이라는 이 병법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알아야 되는데 적이 누군지도 몰라. 적과 하고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 자기네 세력, 좌파 아니면 민주화 세력이 아니면 다 적으로 보고 있고, 척결의 대상이에요, 척결의 대상. 근데 이거를 맨날 뭐,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권력을 국민이 줬으면은 그 권력을, 그 칼을 불법,
반국가 세력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안 쓰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다 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뭐 저지 간담회라고 했는데 아이들을 가지고 볼모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 판단력이 미숙한 6살부터 8살 아동을 홍위병으로 내세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학대한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뭐 그 부모들, 이 아이를 이 민주당에 보낸 엄마, 부모도 문제고, 이거를 또 이재명도 문제고, 여기 있는 관련자들은 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아휴,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이런 문제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왜 북한 사람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북한에서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뭐 5, 6, 7이라 좀 뭐 경애하는 뭐 수령 아바이 동무 이래 하고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야단치 법석을 지키잖아요. 또 우리 국민들은 그거 재밌어해요. 자, 그런 생쇼를 보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붉은 목도리를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군복을 입고 장군님 야단 났어요. 뭐 하느님 모시듯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군과 뭐 미군을 그려놓고 총칼로 찌르는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놀이를 하고 또 이 밑에나 보면 이명박 당시 그 같은데 아이들 시켜서 지명박이라 그러고 총칼로 이렇게 밟고 있는 모습. 또 최근에는 이 북한에서 선전용으로 유튜브를 이제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뭐 어린 아이들 이쁜 애들 뽑아가지고 유튜브를 하다가 지금 이게 차단이 됐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체제 선전용으로 아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게 북한이 그렇게 북한으로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북한을 흉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북한은 뭐 어린이날 남한과 달리 6월 1일 국제 아동절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지만 이 보면은 북한판 어린이날인데 이게 이거 체제 선전의 날입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북한 하면서 동토의 왕국을 또 쇼를 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저는 공산당 요즘 별 말이 많잖아요. 망언당. 자, 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응? 뻔뻔하잖아요. 위장하고, 거짓말하고, 발뺌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아주 TV 방송 보면 지겨워요. 맨날 그놈이 나와가지고, 그냥 폭파시키고 싶어, 폭파. 어? 제발, 윤석열 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얘들 정상적으로는 안 돼요. 쟤네들은 법과 원칙도 없고, 막무가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얘네들을 알아야 돼. 저걸 알아야 돼. 지피지기야 백전백승이야. 지피지기야. 적과하고는 또 구분 못하고 적의 전술이 뭔지도 못하고 맨날 뒷북이에요. 뒷북.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 저는 임기 못 채운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옛날에는 북한에서 이제 간첩들한테 접선을 하거나 이제 지령을 내릴 때 모르스 부호라 그러죠. 딴딴딴딴 이렇게 비밀을 했는데 요즘은 아예 대놓고 인터넷에다가 우리 민족끼리 같은 데다가 그냥 글을 씁니다. 그 다음날 남한에서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지시대로. 2012년에는 우리 민족끼리에서 유스타운을 폭파하겠다. 정조준하고 있다. 대놓고 공개 협박을 했어요. 저희가 오랫동안 20년간 북한과 싸우고 공산주의자 싸우다 보니까 아픈 곳만 찔러대니까 정조준 폭파하겠다고 대놓고 아예 그냥 이 협박을 하고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드러내니까 상태다. 이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이죠.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더 강력해야 미국의 국토안보법처럼 다시 보강하지 않으면 이 체제를 수호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세계 1위, 개인 부채 세계 1위, 공기업 부채 세계 1위, 국가부채 세계 1위. 제가 언제 팬데믹이 올지 모른다. IMF보다 더 큰 강타, 경제 휘몰이가 올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볼 때, 국가 망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풀었던 돈을 거두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개판이 우리나라.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게, 안보는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동맹을 하고 나토 유엔
열심히 해가지고 안보부는 어느 정도 가봐가 되어 있어요. 뭐 주한미군이 지금 딱 상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경제. 이게 지금 두 개 맞물려 있어요.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거들낼까, 파괴하고 못 살게 불평불만자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만들어야 된다는 게 공산주의 전술 전략이에요. 자, 손상희 니네 이런 거 왜 잘하냐? 공산주의 통일 전술 전략을 보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보여요. 뭐 어떻게 할지 애들이 다음 메뉴가 어디로 갈지 다 보입니다. 지금 7월 달에 목표 달성을 못했어요. 제가 7월부터 내년 총선까지라 그랬잖아요. 이거 뭐 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8월 달 태풍 올라오고 또 뭐 해요. 자, 그럼 뭡니까? 9월입니다. 9월. 야, 너는 뭐 맨날 8월, 3월, 9월 얘기하는, 그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방송을 함으로써 쟤네들의 업무와 그런 계획을 폭로해서 쟤네들이 좌절해서 못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성공한 게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다 버티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몇십 년, 20년씩 진짜 자기 돈 들어가면서 전과자 돼가면서 병 얻어가면서 백의종군, 그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는데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체제가 저는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입니다. 이 어떻게 가는지가. 그래서 좌파들, 특히 민노총 중심에 된 간첩들이 중심이 된 이 민노총, 우리나라의 노조는 다 이거 없애야 되는데 빨리 없애요. 이 노조들이 춘추투쟁이 있어요. 원래 봄투쟁 3월, 가을투쟁 9월. 근데 이제 얘들은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타이밍을. 7월 달에 뭔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려 했는데 전국적으로 촛불 폭동을 일으키려 했는데 뭐가 지금 타이밍이 언밸런스 난 겁니다. 자, 일본의 후쿠시마도 오염수를 석 8월로 밀고서 또 자꾸 연기를 해요.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됐어. 뭐 얘들 타이밍이 안 맞아주고 있을 뿐인데 제가 볼 땐 9월 달 상당히 위험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자, 지금 특미까지 올라와 있죠. 이거 뭐 제가 늘 방송할 때 보여주는 거지만, 뭐 대장동, 뭐 성남 FC, 뭐 등등등,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가장 큰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큰 범죄죠. 나라를 팔아먹는 범죄는 제일 나쁜 범죄다. 제가 그러잖아요. 대북 송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의, 이제 전 부지사, 평화부지사에서 경기도, 뭐, 평화부지사라는 게 또 뭡니까? 이것도 북한스러운 거죠. 이 짓거리 하면서, 이제 대북 송금을 쌍방울 통해서 했다, 안 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진술을 했어요.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얘기를. 자, 그랬더니 그 변호사를 업고 설고 야단났는데, 지금 제가 저번 방송에서는, 박영수 특검의 구속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금 그 영향력을 테스트하는 거다. 자, 뭐 어쨌든 국민의 눈총에 밀려서 박영수는 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송영기 돈봉투 사건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구속 신청이 됐는데, 이 누군가는 지금 한 사람은 이제 기각이 됐어요. 그렇다고 뭐 범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 거라 보고, 그 위에 이제 15명 또 발표를 했는데, 자, 요게 이제 아리까리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구속돼서, 이재명의, 지금 구속영장 청구, 제가 8월 16일 이후가 될 거라고 저번 방송에서 예측한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이화영이가 그걸 풀었으면은, 재판에서 정언을 했으면은, 구속영장 청구가 빨라질 수 있는데, 지금 어저께 이제 이재명, 이화영,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 소송에서 깽판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이 헌정사에 뭐, 이게 뭐 사법사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가, 뭐 본인이 자기를 보호하고 반일해서 변호사를 자기가 선임하고 해임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화영과 뭐, 그런 전혀 의견도 조율되고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화영이가 이제 다 아니다. 나는 자기가 주장하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어제는 그 이화영 측, 다른 이제 그 이화영이가 선임하지도 않은, 변호사가 와가지고 깽판을 쳤어요. 그래서 재판이 파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로 또 연기가 된 겁니다. 그 당연히, 이화영의 진술이 법정에서 정원으로 나와야지 저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어저께 수원지법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재판 파행을 보고,
이게 그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마피아 보스에 대한 그런 작태다. 보스가 보스의 불리한 진술을 막으러 사법을 방해했다. 뭐 완전히 어저께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극단적인 지금 증거인멸 시도라고 보고 있고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이재명, 문재인까지 구속 못하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국가도 망가지는 거다. 뭐 우리가 윤석열, 한동훈이 이뻐서 지금 비판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비판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걸 잘못 건들면 대한민국 체제가 전복되고 휘청할까봐 국익을 위해서 입을 다물 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으로서 잘 싸우고는 있지만 적과 아군을 모르고 있다. 지피지기를 할지 모른다. 누가 적인지 아군지는 모르고 적과 동침돼 있고 잘못된 그런 거 이상한 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봐야 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뭐 불법에 대해서 싸우고 하는 거는 잘하는데 적을 정확히 구분할지 모릅니다. 누가 적인지를. 지금 종북 주사파가 적이라고 말은 떠들었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이 장관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이재명을 이제 뭐 검찰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고 뭐 이제 할 수 있는데 16일 이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뭐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22일 날 이화영 재판이 그렇게 연기가 다시 재공판이 열리니까 그 어쨌든 법원에서 이화영이 이재명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게 이제 정언이 되면은 그 법적 효력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늦으면 안 돼요. 빨리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검찰총장 좀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좌파 이 사법 판사 카르텔들 때문에 뭐 구속시켜도 풀어주고 뭐 간첩단 사건들도 뭐 구속해놨는데 재판을 안 하니까 구속 만료 기일이 되니까 풀어준 거야, 석방. 이게 나라예요. 이 정도 되면요,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 발표하고 비상사태 선포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 이대로 절대 안 된다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에서, 천안함 폭침 배우 김영철 복귀로, 지금 이제 시끌시끌 하고 있는데, 뭐 총선 전에 사이버 공작이 우려된다. 그래서 전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해석을 달리 합니다. 이 김영철은 젊은 나이에 1980년 8월 15일 날, 5월 18일 날 강주에 강주 폭동 때 배후 세력인 강수, 일명 강수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 이제 젊은 나이에 왔었겠죠. 위장을 하고. 그런 텐데 이자는 지금 생긴 거에다 보다시피 정찰총국 뭐 국장을 하고 북한에는 정년이란 게 없어요. 군인을 했다가도 김정은이 마음이야. 우리나라는 뭐 군인은 퇴직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뭐 잘해봐야 이제 정치하는 건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뭐 계급장도 달았다 땄다가 지 마음대로입니다. 김정은이.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이게 계급 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90, 80, 뭐 100살까지 가도. 그런데 이제 이자가 이제 상당히 좀 흉포한 자입니다. 김영철이가. 강경파다, 강경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근데 이제 대남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이제 적화 노선, 대한민국 관리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강경파인데, 천안함 폭침,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공 용의점에서 많이 개입하고 테러를 감행한 자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사이버전, 심리전, 여론전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상당히 뭐 다방면으로 이제 그 공격적인 자예요. 공격적인 자인데 저는 사이버 총선 뭐 그것도 당연히 해왔던 거고 그거는 김영철이가 아니어도 김영철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사이버를 알겠습니까? 그건 밑에서 하는 거고 그건 전문 부서가 있을 거다. 그냥 지시에 따라서 하는데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뭐 비트코인 채굴도 하고 별짓 다 해서 도둑질도 하고 뭐 사이버 뭐 해킹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이거 북한이 왜 이런 기술이 지금 성장했는지 나중에 원인 밝혀야 돼. 이 김대중 때 안철수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응? 자, 그래서 이 지금 저는 테러를 보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보다 더 강력한 테러, 이거 윤석열 정부 대비해야 됩니다. 이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윤석열 대통령, 전부, 저는 이 안보기관들이 이 김영철의 복귀, 우습게 보지 마라. 사이버 공작 테러로 그 정도는 약하다. 반드시, 이 천안함 폭침, 세월호 침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공용이점이 있는 그보다 더 강력한, 왜, 작년에 이태원 할로윈데이에 젊은 애들 놀러 갈 때, 자, 제가 이제 그 분석한 방송이 다 올려놨어요. 보시고. 자, 대공용이점이 있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효과가 없어. 지금 그 놀러 가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실마리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24시간 육해공군 딱 위성에서 다 보고 감찰하고 있고 엄밀하게 수중 침투나 제가 볼 땐 무인기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상당한 이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의 타격을 주기 위한 체제 전복의 도안선이 될 수 있는 저는 테러가 감행할 거다. 어떤 침투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기무사령관 등등 우리 그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북한의 김영철 복귀에 어떤 공작, 테러, 침투가 있을지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 방송에 지금 여기 축구공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저를 좋아하시는 지지하시는 팬들이 이제 한 몇십 분들이 몇십 명이 이렇게 감사패를 보내왔는데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전달해 주신 분이 이런 축구공 이런 특허를 가진 이런 기념품을 만들어 봐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제품이 있으면 많이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